여러분은 방금 중국의 한 재판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검은 천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어디론가 향하는 남성. 그가 가는 길은 사형장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한 남자의 사형 집행을 승인합니다. 죄명은 강도, 강간, 고의살인, 시체 유기 혐의. 그런데 그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이랬습니다. 중국판 잭 더 리퍼, 중국판 이춘재라 불리는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마. 바로 연쇄살인마 가오청룡입니다. 오컬트 스토리, 연쇄살인마의 거짓된 두 얼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55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연쇄살인마 가오청룡. 그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오청룡은 굉장히 내성적 성격이고 평소 효심이 깊어 부모님을 매우 잘 모셨으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해 두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결국 두 아들은 중국 명문대에 진학. 가족과 이웃 모두 다 공안이 잘못 착각해서 범인으로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돕던 미국 프로파일러는 가오청룡에 대해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이자 다중인격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선천적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컸다는 얘기. 즉 뭔가 우리와 다른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오청룡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는 그렇게 커온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이코패스라면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성에 더 가까운 모습이 많이 있었죠. 또 하나, 사이코패스이자 다중인격이다. 참 특이한 말입니다. 어떤 인격은 사이코패스틱하고 어떤 인격은 그게 아니라는 건가? 좀 이상한 내용이었죠. 정말 그런 걸까요? 그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우선 가오청룡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범행 수법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는 도시의 개발로 모양이 바뀐 중국 바이인시 바이인구 융평가 177-1번지 1988년 5월 26일 바이인 공사 직원 23세 바이씨가 집에서 피살된 채 발견됩니다. 강간의 흔적, 그리고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으며 셔츠와 바지가 벗겨진 채로 무려 상체에만 날카로운 자상이 26개가 발견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찾기가 어려웠었죠. 이 작은 도시에 그냥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4년 7월 27일 오후 2시 50분 바이인 전력국 19살 쉬가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을 했는데요. 강간의 흔적과 똑같이 목이 잘려 있었으며 몸에는 날카로운 자상이 무려 36곳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일한 범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살인사건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살인마는 또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4년이 지나 1998년 이때부터 이 미친 연쇄살인마는 자신의 살인에 대한 욕구를 계속해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1998년 1월 16일 오후 4시 바이인구 성리가에서 29세 양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망일은 3일 전이었던 1월 13일. 피해자는 강간의 흔적과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으며 나체의 상태로 16군데의 자상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피적인 개념. 귀부터 정수리까지 살을 도려낸 흔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범인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몽타주가 계속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지요. 6일이 지납니다. 위에서는 6년, 4년, 그러다 갑자기 6일 뒤 1998년 1월 19일 오후 5시 45분 바이인구 슈인천로에 거주하던 27세 여성이 또다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위에 나왔던 피해자들과 같은 상태였는데 자상은 총 8곳이었고 가슴 부분에 도려낸 사체 훼손의 흔적도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8년 7월 30일 오후 6시 바이인 전력국 직원 정씨의 8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나체의 상태였는데 목에는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흔적 그리고 8살 딸아이의 강간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안 당국은 원래 정씨를 노렸는데 집에 정씨가 없어 그의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인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30일 오전 11시 바이인 공사 직원 추이씨가 동산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똑같이 강간의 흔적과 목이 잘린 상처뿐만 아니라 상체에만 22곳의 자상이 집중되었고 트로피적 개념이었던 가슴 부분, 양손, 성기 부분을 훼손해놨습니다. 1998년에만 4번의 연속 범죄, 연쇄살인마의 흔적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당국은 더욱 무서운 점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1998년에만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안에서 10년 전에도 그리고 6년 전에도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리고 범인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바이인시에서 자꾸 발생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년 주기, 4년 주기, 그리고 6개월, 며칠 살인의 냉각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 즉 폭발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냉각기란 사람을 살해하고 갖고 있는 그 감정,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첫 키스의 추억이다 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길어지지만 그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그때의 추억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극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다음 키스에선 조금 더 감정을 느꼈다가 또 주기가 짧아지고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냉각기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죠. 바로 살인입니다. 처음에 살인을 했을 때의 감각, 그게 몇 년은 갔지만 다시 살인을 저질렀을 땐 더 짧아졌고 또 짧아졌고 또 짧아지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사람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98년에만 4번의 범죄, 곧 다음 살인사건이 발생될 것이다. 결국 공안은 더욱더 치안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죽었을 거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거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0년 11월 20일 오전 11시 그놈이 다시 나타납니다. 바이인 면방정 공장 여직원 28세 러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똑같이 강간의 흔적 그리고 손이 사라진 시신이었습니다. 8번째 피해자 2001년 5월 20일 오전 9시 바이인구 모자보건소의 28세 간호사 장씨가 똑같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총 16군데의 자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9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2002년 2월 9일 낮 1시 바이인구 타오러춘 호텔 객실에 있던 25세 여성 주모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지요. 똑같이 강간의 흔적, 목이 잘렸으며 나체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9명의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범인, 그리고 그 공간은 바이인시 매우 적은 구역이었죠.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 범인은 빨간 옷만을 노린다. 바이인시에 혼자 사는 여성들은 무조건 죽는다라는 무서운 소문이 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발자국, 그리고 지문, 정액, DNA, 몽타주. 범인은 정말 많은 단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온 겁니다. 이후 한 유족이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이 35세, 이름 추이샹핑. 그는 1998년 11월 30일 사망한 여동생 추이진핑의 오빠였습니다. 동생 추이진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라는 호소문이었지요. 그리고 2016년 6월 추이진핑 사망 18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딱 2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중국은 범인을 검거합니다. 우린 이에 대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렇게 증거가 많았으면 빨리 해야지. 유족들이 호소문을 얘기하자 그때서야 수사를 한다.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일 텐데 당시 중국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2004년 8월 바이인과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에 있던 살인사건을 통합시켰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 9명의 살인사건이 있던 바이인 그리고 그 살해 수법과 그 근처에 있던 내몽골 자치구 살인사건의 2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살인의 공백기가 이상하게 내몽골 자치구 살인사건과 매치가 됐던 겁니다. 왜 몇 년 동안 잠수를 탔지가 아니라 다른 데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게 2004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바이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DNA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범인의 DNA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종의 특징이지요. 실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모든 인구가 파악이 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정말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던 2015년 3월 이상한 일을 하나 알게 됩니다. 분명 살인사건의 범인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재되어 있는데 한 가지 통보서가 날라온 겁니다. 똑같진 않은데 매우 유사한 DNA가 확인됐다. 확인해보니 한 남성의 DNA로 판단이 됐는데 그 남성과 연쇄살인범의 DNA가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일치하는 혈연관계, 친족관계의 DNA가 밝혀진 겁니다. 해서 가족 구성원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바로 범인의 친척 DNA였습니다. 2015년 3월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그 DNA가 검색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워낙에 계보가 넓습니다. 무조건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죠. 해서 비슷한 사람, 비슷한 이름, 이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의 DNA를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16년 8월 한 곳을 찾아갑니다. 가오 청룡의 집.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는 아직도 바이인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실업대에게서 가족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DNA 채취에 동의에 응했던 가오 청룡. 경찰이 DNA를 분석해본 결과 99.999%, 즉 동의림이 판단됩니다. 그는 연쇄살인마의 범인이었습니다. 이 증거가 밝혀지자 부인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백을 했죠. 바이인시 및 내몽골 자치구 바오토우에서 여성 둘을 더 추가로 살해한 사실을 자백해 총 11명의 살인사건 범인으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의 범행 동기는 분명 명확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훔쳤다. 돈을 훔치는 범행이 시작이었는데 돈을 훔치고 그냥 가면 신고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근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통제가 되지 않았다. 해서 살인을 즐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가 첫 살인을 저지르고 6년 동안 냉각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돈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이 아니게 돼버린 게 됩니다.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정말 그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대로 내성적이고 효심이 깊고 부모를 잘 모시며 가정의 책임감이 강해 아들까지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가오청과 실제 대화 목록을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그는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굉장히 가난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게 시련을 줬지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4점 차이로 불합격을 합니다. 재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또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사업이 바로 칼을 파는 거였습니다. 해서 칼과 관련되어 있는 날카로움, 길이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보고 마음에 들어 구애했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혼자 자는 걸 보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죽이고 돈을 훔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오청룡의 아내가 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우리한테 알려진 대로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이 편의점으로 와 남편에게 DNA 테스트를 하기 위해 혈액을 좀 채취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응한 뒤 평소 침착했던 남편이 이상해졌다. 피를 뽑은 뒤 저녁을 먹다가 손을 덜덜덜 떨었고 그 이후 계속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남편이 검거가 되고 충격을 받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다. 나는 1998년 첫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그 첫 해에 첫 살인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온 적들이 많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하다 왔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었지요. 돈을 그렇게 가지고 온 날, 집에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은 바로 그 날이 살인을 저질렀던 그날인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가오청룡은 아들에게 헌신을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가오청룡은 자신이 꿈꾸지 못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걸 자식들에게 강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강압적 교육이었죠. 강제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정 불화가 매우 심한 집이었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연쇄살인마가 당신의 아버지인 걸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에 아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아버지가 맞다.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아버지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다. 평상시 도박을 많이 했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나도 아버지랑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박 마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사이였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싸우고 어머니랑만 이야기를 했다. 난 이거에 대해 늘 불만이 많았다. 아버지와 얼마나 연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가면 가끔 얘기한다. 나는 주로 어머니랑만 대화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버지와 위챗 같은 걸로 대화해 본 적은 없느냐?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오 청룡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살았다.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이중인격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이 읽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돈을 갖고 쾌락을 풀고 그걸 가지고 자식과 자신의 아내에게 강요했던 사람. 자신의 검거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손을 벌벌벌 떨었다던 가오 청룡.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 모습이 정말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더 비겁하고 생각보다 더 나쁜 그런 악마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중국 공안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말 이 사건이 전부 다일까? 나타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에 있던 살인사건 2건도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있었던 많은 공백기들, 과연 그가 저지른 건 11건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있을까요? 여기선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 자주 밖에 나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올 때마다 돈을 갖고 들어왔다. 그게 11번이 아닙니다. 중국판 연쇄살인마, 이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가오 청룡.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실제 가오 청룡 심리검사서예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요. 가오 청룡이 검거가 되고 나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덤덤했다고 해요. 왜냐면 모든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서. 사실 빼박이었죠. 뭐 DNA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그게 확인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랑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가오 청룡은 굉장히 덤덤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재판이 있었을 때 사형 선고가 됐고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뭐 좀 다른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뭐 우리도 대충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 살인사건이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아무리 항소를 한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교도소에서 살이 쪘다고 해요. 구치소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잘 먹었나 봐요. 살도 찌고 되게 여유롭게 살았다고 해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나타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날도 뭐 90도로 인사하고 갔다고 해요. 실제로는 뭐 장기 기증도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틱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사이코패스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느낌이 후천적 사이코패스의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유영철과의 되게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쾌락형 살인마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강했어요. 되게 강해요.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곧 죽어도 약간 우리가 속된 얘기로 이제 그 허세죠. 자신의 그거를 깨고 싶지도 않고 뭐 비굴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할 말 다 하면서 좀 편하게 가고 싶었던 느낌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래 이제 가난했고 살아온 과정에서 이제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걸 이상한 쪽으로 표출을 했고 그 안에서 살인만 저질렀고 공안당국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02년에 살인이 딱 끝나요. 2002년에 살인이 딱 끝나고 그 이후부터 2016년 검거될 때까지 살인사건이 12년 동안이 없었던 거거든요. 12년? 그죠? 거의 14년 정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냉각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각기라는 게 무조건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냉각기가 예를 들면 첫 살인하고 6년, 그 다음에 4년, 뭐 그 다음에 뭐 1년, 그 다음에 5개월, 그 다음에 1개월, 그 다음에 며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짧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뭐가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은 냉각기라는 건 심리적인 관점이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의 냉각기의 문제라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 시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신 훼손 방법이 되게 잔인해졌어요. 점점. 예전엔 살인만 저질렀다면, 자상만 냈다면 어느 순간 시신 훼손하기도 하고 손을 잘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트로피를 외부에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 사건 자체도 우리한테 이 정도만 알려졌지 중국 내에서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어요. 우리도 유영철 관련 루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검거됐을 때 트로피 같은 게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해서 이제 외부에 공개를 안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참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을 갖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완전히 참았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오청룡의 행적과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수사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근데 이게 나라마다 약간 다른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인구 등록도 돼 있고 지문 등록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중국은 좀 그런 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좀 이제 시대마다 다른데 출산 못하게 하는 정책 펼치면서 1인당 1가구당 아이 하나, 근데 더 나오면 막 출생신고 안 해버리고 막 이랬던 시즌도 있고 이래서 중국이 뭐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시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중국은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판단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문제라 우리가 지금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안 들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쪽은 어쨌든 자기 말로는 증거가 나온 거에 대해 다 자백을 했다고 해요. 이런 사건도 너 아니냐, 비슷한 사건을 제시했을 때 이거 너 아니냐 해서 맞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증거와 관련된 걸 인정하고 그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빼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사건이 더 딥하게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내 사건하고 좀 다른 이유가 오컬트는 이렇게 딥하게 많이 못 들어가는 게 문화마다 달라서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 심리학적으로 뭔가 많은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외국 사건들도 있지만 참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법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살다가 이혼하면 사실 적이잖아요. 거의 적처럼 살아서 그 사이에 범행이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올라요. 당연히 치정 관련 문제. 근데 이게 외국은 친구로 지내는 경우들이 물론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친구로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이건 좀 문화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어떤 게 뭐가 맞다 이런 거, 그냥 전체적인, 그리고 제가 드린 내용들 중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국 사건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카더라라는 내용으로 퍼진 게 많아서, 이 가오청룡 사건도 검거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거는 뭐 그 DNA가 있어서 2016년에 이 바이인 씨를 전부 남자들을 다 뒤져가지고 전부 강제로 뭐 해서 그렇게 해서 검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나라 거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가 2015년에 가오청룡에서 이제 그 친척이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내용을 찾았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펴보면은 좀 왜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그 부분은 달랐던 것도 있고, 그 가오청룡을 평가하는 내용도 약간 달랐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한테 함께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적인 거라서 아까 바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뭐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거기서 평가한 거니까 또 우리나라의 그림 심리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서 그냥 외국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자기 집 그린 거거든요. 자기의 그 모습을 그린 건데 어린 시절에 겪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렸다고 되어 있고 자기가 이제 뭐 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메말라 있고 무미건조하고 그 집을 그린 모습도 3차원으로 그렸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감수성 풍부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자아를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자체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싫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신이 집에서 있었던 되게 안 좋은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적인 부분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공허하게 많이 해놓잖아요. 비워놓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욕구의 표출이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막 너무 딥하게 써있진 않아서 그냥 이런 게 참고자료로 있다더라 라고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술 심리 뭐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보셨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댓글로. 근데 이게 중국 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저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뭐 나라마다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